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20대 때부터 이 인테리어 업계에 몸담아 왔고 30대 초반에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된 저는 어느 정도 입지를 쌓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아는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선배, 난 일 많아서 연애고 뭐고 할 정신도 없어. 결혼 생각도 없는데 무슨. 안 할래. 다른 사람 소개시켜줘. 야, 안 돼. 실은 너 콕 집어서 소개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누가? 날 어떻게 안다고 날 짚어서 소개해달라고 했던 건데? 사실은 우리 엄마 친구분이신데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가 왜 전에 네가 주고 간 잡지 있잖아. 젊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러고 인터뷰 크게 실린 거. 그거를 우연히 보신 거야. 그래서 그거 내 친한 후배다. 돈도 잘 벌고 되게 잘 나간다. 그런 얘기했더니 너 한 번만 자기 아들이랑 좀 소개해달라고 어찌나 조르시는지. 내가 여러 번 거절도 했는데 하도 야단이셔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 봐서라도 한 번만 해주라. 어? 혜인아. 그렇게 등 떠밀려 나간 소개팅에서 남편은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보였고 겨우 3번 만났을 때 시모까지 만나게 됐죠. 시모는 처음부터 절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애초에 이 만남 자체가 시모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뤄진 거였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소개팅을 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됐고 우리 결혼을 내내 원하던 시모는 결혼 후 제 자랑을 주변에 참 많이도 해댔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 대학 나왔잖아. 학력 좋지, 돈 잘 벌지. 요즘 인테리어 그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며느리 모르면 간첩이라고 소문이 쫙 났어 아주. 그렇다니까. 너도 다음에 인테리어 할 일 있으면 연락해. 우리 며느리가 해줄 거야. 그래, 그럼 우리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개모임에서 하자고. 아유, 하여간 진짜 우리 엄마 며느리 자랑은 알아줘야 돼.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은 남편이 팔불출이 아니라 시엄마가 팔불출이야? 안 그래, 올게? 그러게요. 어머니가 너무 예뻐해 주셔서. 근데 엄마, 인테리가 아니고 인테리어야, 인테리어. 인테리면 어떻고 인테리어면 어떠냐? 우리 복동이 며느리가 그 인테리인지 인테리어인지로 돈을 갈고리로 다 긁어모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안 그러니? 결혼 초 시모는 늘 절 돈 잘 버는 우리 며느리 하면 좋아했어요. 그런데 역시 아무리 좋은 노래도 시간이 가면 질린다고 점점 익숙해지더니 그것도 뜸해졌죠. 어느 날부터는 점점 아기를 가졌으면 하고 재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요즘 아무리 결혼들을 늦게 하고 애도 늦게 갖는다지만 네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잖니. 지금 바로 가져도 노산은 노산이야. 일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부부 사이엔 자식이 있어야 딱 접착제가 생기고 사이도 좋은 거야. 어차피 니들 애 안 가질 생각이 것도 아닌데 이왕 낳을 거 자꾸 미루면 뭐하니. 얼른 계획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지는 게 낫지. 안 그러니? 원래는 좀 더 일에 집중하다 천천히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하도 복가되니 다른 계획을 좀 미루고 아이부터 갖게 됐어요. 그런데 임신 후 전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만삭 전까진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신 초기부터 입덧도 심하고 고생을 너무 했죠. 임신 중독증인 것 같습니다.
임신 중독증이요? 그게 뭔데요? 임신에 중독됐다는 건가요? 쉽게 설명하자면 임신 후 급격한 고혈압 증세가 나타나는 건데요. 근본적인 치료는 분만입니다. 출산 후에 괜찮아져요. 하지만 그 전에도 관리는 해봐야겠죠. 이대로 뒀다간 크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안정이라고 하면 일은요. 제가 저희 회사 대표라 마냥 놓고 쉴 수만은 없는데요. 사모님,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다간 쇼크 발작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가볍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혼쭐이 나고 오니 저도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일도 중요하지만 제 몸과 아이의 건강이 최우선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에 밀려든 의뢰가 너무 많아 마냥 내려놓고 쉴 조건도 못 돼 고민이 컸죠. 고민이다, 고민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준서가? 대표님, 무슨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당연히 대표님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죠. 그렇잖아도 임신하시고 나서 너무 힘드실 텐데 하고 걱정했어요. 저희 일이 좀 힘들어요? 남자의 건장한 저도 힘든데. 그래도 어떡해. 내 일이고 내 회사인데. 내려놓으세요. 좀 쉬고 오세요. 대표님 하시는 거 제가 그대로 옆에서 보고 배운 게 벌써 7년이에요. 대신 맡아 잘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염려 놓으시고 대표님 건강부터 챙기세요. 네? 몸 아파봐요. 회사고 돈이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 나 진짜 너만 믿고 맡긴다? 응? Yes, sir! 저와 같이 오래 일해온 후배 남직원이 자신만만하게 자기만 믿고 쉬고 오라기에 회사를 그 후배에게 맡기고 전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임신 후 너무 힘들어져 회사 일에 전혀 신경을 못 쓰는 사이 예상치 못하게 회사는 한바탕 난리를 치르게 됐어요. 대표님, 지금 큰일 났어요. 회사에 좀 와보셔야겠어요. 왜?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지금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난리예요. 현장 업체 직원들이랑 의뢰인들이랑 단체로 몰려서는 고소하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어떡해요, 대표님? 아니, 대체 무슨 상황인데? 준석이는? 내가 갈 테니까 일단 준석이더러 먼저 좀 상황 정리 좀 하고 있으라고 해. 대표님, 지금 준석 선배가 문제의 근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 치던 남직원이 큰 사고를 쳤던 상황이었어요. 자재부터 인건비까지 중간에서 삥땅을 쳐 싸구려 자재를 쓴 데다 현장 노동자들 인건비도 제대로 안 주고 의뢰인들한텐 가격 뻥튀기를 하고 그 바람에 현장 업체와 의뢰인들 양쪽에서 모두 난리가 나게 된 거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 제 불찰입니다. 아니, 강 대표! 내가 강 대표만 믿고 일해온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 뒤통수를 쳐? 어? 죄송합니다. 제가 아랫사람 관리를 너무 못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수습을 할 거야, 이 상황을? 내 돈, 내 가게 지금 다 엉망이라고! 이건 어떻게 수습할 거야? 당장 책임져!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수습하고 보상하겠습니다.
믿고 맡겼던 후배 직원은 돈을 챙겨 나른 상태였고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그 친구가 돌아오길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상황이 못 됐어요. 결국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됐고 현장 직원들의 몇 달치 임금과 클라이언트들의 보상 등을 모두 해결하고 나니 잘 나가는 대표였던 전 어느새 쪽박을 차게 됐더라고요. 대표님, 어떡해요 이제 저희? 지훈 씨, 사는 게 뭐가 이러냐, 그치? 지훈 씨도 나도 직원들 모두 다 이 일에 밤낮 없이 매달려 살아왔는데 몸은 몸대로, 일은 일대로 다 버려지고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곤두박질치는지 모르겠다.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무섭냐? 준석 선배가 그렇게 배신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대표님 없는 동안 자기만 믿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몇 달 동안 횡령해서 그렇게 날라버릴 거라고는. 사람들이 왜 이래요? 전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 아니 사람을 믿어도 되기는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그래도 가족만이라도 날 응원하고 지지해준다면, 가족만이라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작은 위로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제 경우엔 그런 가족은 갖지 못했죠. 제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서부터 남편과 시모가 자꾸 저와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난 진짜 준석이 걔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걘 진짜 동생처럼 믿는 애였고 나 잘 따르던 후배였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믿는 게 아니라니까? 난 그 친구 그거 처음에 봤을 때부터 영 눈빛이 안 좋다 했어. 관상이 그래, 관상이. 그렇게 눈 쪽 찢어지고 턱이 뾰족한 놈들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암튼 우리랑 계속 해오던 업체들한테도 면목이 없고 의뢰인들한텐 고소 안 당한 게 다행일 지경이지. 회사 자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래도... 근데 여보, 잠깐만. 왜? 근데 그건 당신 일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회사 일은 회사 일인데 그걸 집으로 끌고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금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가족 사이에 돈 문제가 개입되면 그건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야. 우리 집이 그랬었잖아. 그래서 내가 산 증인이지. 그러니까 우리 일은 일, 가정은 가정. 그렇게 하자. 알았지, 여보? 참. 그래, 알겠다. 말을 말자. 행여라도 제가 회사 자금 문제로 손이라도 벌릴까 걱정하는 건지 그 말을 듣는데 확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도저히 화가 나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지금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 그럴까 봐 그래? 너무 어이가 없다. 생판 남인 직원들, 지인들, 업계 동료들까지 도와줄 거 없냐, 돈 필요하면 돕겠다 하는 와중에 남편이란 놈은 어떻게 이렇게... 뭐? 남편이란 놈? 지금 놈이라 그랬어? 지금 그게 중요해? 아니 어떻게 가족이면서 나한테 이렇게 무심해? 당신은 걱정도 안 돼? 당신 지금까지 그 일 있고 나한테 제대로 물어본 적이나 있어? 안 묻긴 내가 뭘 안 물어. 일 터지자마자 내가 물어봤잖아. 그래, 물었지.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
갚을 만큼 돈은 충분한지 그걸 물었지. 근데 당신이 언제나 괜찮은지 한 번을 물었어? 내 마음은 어떤지, 얼마나 힘든지, 임신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런 일까지 겹쳐서 괴롭진 않은지 내 상태 한 번은 물었어? 궁금은 했어? 아니, 난 네가 알아서 너무 척척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애초에 너한테 도움받을 생각 전혀 없었고 내가 모은 자금으로 전부 해결 중인 상황이니까. 네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 너한테 손 벌릴지 아닐지. 아냐?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해. 됐지? 아니, 뭐 내가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전 단지 어려운 상황을 부부로서 공유하고 힘든 감정을 위로받고 싶을 뿐이었는데 오직 자기한테 손해 갈 일이 생길까 그것만 걱정하는 남편을 보니 내가 저런 걸 남편이라고 살고 있나 싶어 만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가뜩이나 몸도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외로움이 사무쳤죠.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아무리 힘드셔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가볍게 하시고 마음 편하게 먹으셔야죠. 그래야 아기도 잘 자랄 수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네요. 많이 힘드시면 신경정신과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산모님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임신 우울증까지 올 수 있어요. 이미 그 상태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 사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가요? 이런 제 삶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게 맞을까요? 산모님,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산모님 상황이 어떻든 산모님은 이겨내실 수 있고 행복하실 수 있어요. 행복해진 삶에 아이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어요. 제가 신경정신과 선생님 연결해 드릴게요. 같이 상담하면서 이겨냅시다. 저도 도울게요. 그렇게 간 신경정신과에선 극심한 우울증이란 진단까지 받게 됐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어디 하나 기댈 곳도 없다 보니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힘이 들어도 일로 풀고 일로 해결하며 사실 거의 쉼없이 일만 하면서 살아왔던 저는 제 일도 잃고 나니 정말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과 시모는 점점 더 절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얄팍하게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아니었지만 교묘하게 절 괴롭히고 따돌렸죠. 혜인아, 너 저녁은 혼자 먹어야겠다. 너희 시누이 생일이라 깜짝 파티하려고 호텔에 예약을 했는데 넌 임신이라 힘들어 잘 먹지도 못하잖니. 비싼 데 가서 못 먹으면 괜히 돈만 아깝고 음식 냄새 맡고 토하기라도 하면 걱정이잖아. 안 그러니? 넌 그냥 편하게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있어. 응? 성원아, 얼른 준비해라. 나가게. 늘 이런 식이었어요. 교묘한 따돌림, 은근한 배제. 매번 말은 절 위해서라는 식이었지만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속이 훤히 보였죠. 그렇게 말하는 걸 듣는 혜인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외롭고 짜증나고 슬프고 무엇보다 화가 났어요. 어떤 것에 화가 나셨죠? 사실 전 임신 생각이 반반이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너무 큰 축복이지만 꼭 빨리 가질 생각은 없었고 근데 시가에서 하도 손주 해대서 예정보다 일찍 아이를 갖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저한테 임신하고 나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임신 중독증이 뭔지 전 그게 걸리고 나서야 처음으로 알았어요. 온몸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남편이랑 시모가 짝짝꿍으로 저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제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그 모든 이유가 그 두 사람 때문이란 생각만 들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애만 낳아봐라. 내가 니들한테 무조건 복수한다. 그 생각뿐이에요, 요즘은. 혜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당연히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지금 혜인님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늘 생각해야 해요. 혜인님 뱃속에 품은 생명은 엄마가 편안하길 원하지 엄마가 복수심으로 가득 찬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품고 있다간 아기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혜인님에게 좋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혜인님과 아기를 위해서 마음을 조금 바꿔보기로 하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 사람들 미워하기만 해봐야 제 손해죠. 어떻게든 제 마음을 좀 돌려봐야겠죠? 전 아이의 태교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시모와 남편의 유치한 따돌림과 은근한 괴롭힘에도 모른 척, 눈치 없는 척하며 일부러 당해주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려고도 해봤고요. 하지만 둘은 만삭이 될 때까지 절 계속해서 은근히 괴롭히고 따돌리는 걸 즐겼어요. 심지어는 만삭이 된 저더러 차례상도 차리라고 시키더군요. 물론 말은 역시나 번지르르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유, 나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다. 예전엔 혼자서 제사상 한가득 차리고 해도 끄떡없더니만 이제 이거 조금 했다고 허리고 무릎이고 안 아픈 데가 없네. 엄마, 얼른 좀 쉬어. 무리하다가 또 큰일 날라. 얼른 쉬어, 응? 아유, 우리 며느리 혼자 일해야 돼서 어떡하니? 응? 내가 같이 해야 하는데. 에이, 아니야. 우리 혜인이는 원래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거든. 그치, 여보? 뭐 엄마는 허리 안 좋아서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고 난 주방 들어가봤자 도움도 안 되잖아. 당신한테 방해만 되고 귀찮게만 하니까 여기서 그냥 밤이나 깎고 있을게.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알았지? 그래. 맞서 싸울 힘도 제겐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전 만삭이라 가만히만 있어도 힘든 몸을 이끌고 혼자 차례상 다 차려냈죠. 할 일 다 끝났고 탕국 끓이는 거 저거 약불에 오래 끓이기만 하면 돼. 나 너무 힘들어서 잠깐 방에서 눈 좀 붙일 테니까 한두 시간쯤 있다가 불 좀 꺼줘. 여보 고생했지. 얼른 눈 좀 붙여. 너무 힘이 들고 외로워서 전 잠시 방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사실 만삭 무렵엔 누워있는 것도 버겁고 숨이 차 잠을 자면 늘 깨기 일쑤였는데 그때도 잠이 오래 들지 못하고 중간에 얼마 가지 않았겠어요. 목이 타서 물이나 마실까 하고 나가려는데 부엌에서 시모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대화 내용이 심상찮아 문을 열려다 말고 일단 내용을 좀 더 들어보기로 했죠. 아니 쟨 눈치가 없는 거니? 아니면 없는 척을 하는 거니? 원래 좀 둔하잖아. 일만 빠릿빠릿하게 할 줄 알지 다른 데선 그냥 곰이야 곰. 여자 여우 같은 거랑은 살아도 곰 같은 거랑은 못 산다는데 우리 아들이 고생이다 고생이야.
엄마, 나 이제 솔직히 걔 여자로도 안 보여. 그럴 만도 하지. 아니, 미련 맞은 게 적당히 갈구면 눈치껏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든가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눈치도 없이 계속 들러붙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배는 남산만하게 불렀지. 임신 중독이니 임신 우울증이니 뭐니 해서 자꾸 둔해지지. 살은 쪘지. 거기다 결정적으로 가지거라고 온 잘난 직업에 돈밖에 없던 애가 이제 그것도 다 없어졌잖아. 내가 뭐하러 지랑 산다고 저러고 내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건지. 요즘 애들은 좀만 뭐라 하면 파르르 해서 이혼하자고 설치고 그런다는데 쟨 뭐가 저렇게 질기니? 뭐가 저렇게 즐겨서 아무리 눈치 주고 구박을 해도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는지 원. 아니 엄마, 이 방법은 쟤한텐 안 먹히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돌려서 먹인 건가?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괴롭혀야 알아먹으려나? 그랬다간 시댁 괴롭힘이니 뭐니 해서 이혼 귀책 사유가 우리 쪽에 있다 그러고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건 아니야.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충격의 연속인 대화였습니다. 그 대화만으로도 이미 저는 거의 주저앉을 만큼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저 제가 돈 떨어지고 나니 구박이나 좀 하는 거려니 했는데, 물론 그것만으로도 이미 몹쓸 인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본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써보면 어떻겠니? 이게 뭐야, 엄마? 건새우 개 분말? 이걸 어떻게 써? 아유, 애가 이렇게 순진해요. 하여간 넌 엄마 잘 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엄마가 계획이 다 있다고. 왜? 엄마 계획이 뭔데? 들어봐. 이따 밥 먹을 때 제 거에 이거 살짝 넣으면 아주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제 알레르기 있어서 왜 지난번에 한번 난리 났었잖니. 그때 보니까 알레르기로 잘만 작전을 짜면 원하는 거 얻어내기가 딱 좋겠더라고. 왜? 너 그 영화 못 봤니? 그 복숭아 껍질 솜털 이용해갖고 일하던 아줌마 내쫓고 그러는 거. 왜 있잖아. 그 외국에서 상도 받고 그런 영화. 기생충. 맞아, 거기서 그랬지. 그래. 기생충. 그러니까 그 작전을 한번 써보자는 거지. 일단 이걸 밥에 넣고 난리가 나도 우리가 딱 잡아떼면 쟨 거기 뭐가 들어갔는지 상상도 못할 거고,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뭐가 문제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러는 거야. 대체 뭘 했길래 그 지경이 되도록 방치를 했냐? 뱃속에 애도 간수 못하고 뭐 하는 짓이냐? 일도 관둬, 돈도 다 잃어. 우리가 저 혼자 편히 쉬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애 하나 못 품는다고 그렇게 몰아서 내쫓으면 돼. 엄마! 왜?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못됐다 이거야, 너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진짜 천재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으이그, 그러니까 넌 이 엄마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아휴, 저 미련 곰탱이 돈도 못 벌고 아픈 걸 어디다 써먹니? 손주 하나 낳아라 한 것도 지 돈 잘 벌 때 얘기지.
돈 없으니 이제 애 키우는 것도 부모를 쓰니 많이 할 거고 내 돈, 내 노동력 들어가게 생겼는데 다 뭔 소용이야. 그냥 집만 되지. 안 그러냐? 제겐 심각한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요. 갑각류 일체에 알러지가 있어 먹으면 코와 기도가 꽉 막혀 숨을 못 쉬는 지경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을 땐 갑각류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먹고 있고 만약에 대비해 알러지 약을 준비해 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부터는 챙겨 먹을 약도 많고 갑각류는 제가 꼼꼼히 살펴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 잘 챙기질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저에게 갑각류를 먹인다는 건 거의 절 해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진짜 저것들이... 둘의 대화를 듣고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둘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다 싶어 일단 저는 자는 척 기다리기로 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정말 저런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나. 회사 후배부터 가족까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나니 인생 전체에 회의가 들었죠. 어떻게 해야 저것들 계획을 제대로 틀어놓고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하는데 복수심에 불타던 마음이 점점 서글픔으로 바뀌더군요. 제 삶이 이렇게까지 된 현실이 믿기지 않고 너무 서글퍼지기만 했어요. 하지만 일단 이 상황부터 모면하고 복수를 하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든 하자 싶었죠. 나 많이 잤어? 일을 혼자 다 해서 그런가 좀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네. 잠시 뒤 제가 이제 막 깬 척 일어나 나가니 둘은 간사하게도 온갖 가식적인 말들을 해대더군요. 여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골아 떨어져서 내리 3시간을 자. 고생이 많았지? 당신 힘들까봐 우리가 밥 차리고 있었어. 얼른 와서 밥 먹자. 그래, 얼른 앉아라. 배고프겠다. 비빔밥 괜찮지? 차례 음식 느끼할 때는 그저 나물 넣고 비빔밥 매콤하게 비벼 먹는 게 최고야. 시모는 비빔밥과 시래기국을 식탁에 놓으면 저더러워서 얼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시모와 남편의 계획을 들어버린 이상 순순히 그걸 먹을 순 없었죠. 어떻게 하면 저걸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 하고 전 기회만 엿봤습니다. 둘은 어차피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방심했고 자기네들끼리 싱크대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나누는 사이 전 몰래 제 밥과 국그릇을 남편 자리에 있던 것과 살짝 바꿔치기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밥을 먹는 사이 둘은 계속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 갑각류가 들어간 걸 아주 조금만 먹어도 난리가 나는데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으니 이상한 모양이었죠. 비빔밥 맛이 좀 괜찮니? 고추장 전에 우리 영준의 사돈이 담았다고 좀 준 건데 좀 매운가? 근데 이게 또 비빔밥엔 딱이긴 하더라고. 전이다 뭐다 기름 냄새 너무 맡아 느끼할 땐 이렇게 매운 걸 먹어줘야 한다고. 안 그러니? 예, 맞아요. 잘 준비하셨네요. 아주 참 똑똑하세요. 얘는 똑똑은 뭘. 자, 시래기국도 먹어봐. 국이랑 같이 먹어야 목이 안 막히지. 밥 한 술, 국 한 번 이렇게 떠먹어봐. 응? 네, 국도 맛있네요. 근데 살짝... 왜? 뭐가 입에 안 맞니? 아니요, 살짝 새우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 무슨 새우 향이 난다고 그럴 리가 있니? 새우를 넣은 적이 없는데. 에이, 그래. 당신 새우는 요만한 거 하나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잖아. 우리 식구가 그거 다 아는데 새우를 넣을 리가 있겠어. 안 그래? 그래. 우린 조미료도 새우, 게 이런 거 들어간 건 일절 안 쓰잖니. 너한테 위험할까봐. 그리고 새우가 들어갔어 봐라. 진작에 너 난리가 났지. 아, 그래요? 그럼 그냥 기분 탓인가 보네요. 그쵸? 응, 기분 탓이야. 기분 탓. 밥을 다 먹고 후식 과일까지 깎아 먹고도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으니 둘은 의아하다는 듯 계속 눈짓을 주고받았죠.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어? 아니야. 문제는 무슨... 서로 뭐가 문제냐, 넣은 거 맞냐 확인하는 듯 계속 눈빛을 주고받으며 흠흠거리는 꼴이 아주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빨개지더니 갑자기 캑캑거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성원아, 너 왜 그래? 왜 그래, 어? 어머, 얘가 왜 이래? 얘, 우리 아들 왜 이러냐? 뭐야, 왜 그래? 남편은 얼굴부터 가슴께가 전부 시뻘개져서는 목과 얼굴이 계속 부어올랐어요. 사실 그 순간엔 저도 당황했어요. 저와 달리 남편에겐 갑각류 알러지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릇을 좀 바꾼다고 남편에게 해가 갈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어하니 당황스러운 게 당연했죠. 숨을 못 쉬겠어. 119, 빨리 119. 숨을 못 쉬겠다며 괴로워하는 남편 모습에 시모가 얼른 119에 전화를 걸었죠. 얼마 뒤 구급차가 와 남편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선생님,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우리 아들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일단 응급조치는 했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전형적인 알러지 반응 같은데 대체 뭘 드신 겁니까? 네? 글쎄요. 뭐 특별히 먹은 게 없는데. 그냥 비빔밥에 시래기국, 후식으로 감이랑 배, 그게 다예요. 평소에 갖고 계신 알러지 없으세요? 네, 딱히 그런 건 없는데. 평소에 다 잘 먹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지? 진짜 별거 없는데. 아니, 얘가 살면서 한 번도 알레르기니 그런 게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알레르기가 아니고 얘한테 무슨 안 좋은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얜 제가 귀하게 키운 외아들이라 그런 게 있을 리가 없거든요. 아니요, 검사 결과 전혀 이상 없고요. 기도와 코 속에 갑자기 부어오른 증상이나 에피네프린 주사로 바로 진정된 거 보면 전형적인 알러지 증상 맞습니다. 알러지는 살면서 갑자기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 혹시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제가 운을 떼니 둘이 무슨 얘기냐는 듯 저를 쳐다봤죠. 제 밥이랑 국이요. 어머니가 양을 워낙 많이 담아주셔서 아무래도 제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이 사람 거랑 바꿨거든요. 근데 그건 상관없잖아요. 아니, 그걸 왜 바꿔? 너 먹으라고 준 걸! 멍청하게 본인 스스로 자기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시모를 보고 있자니 웃음이 픽 터지더군요.
저렇게 멍청하면서 무슨 대단한 계획을 짰냐구는지. 왜요? 저는 먹어도 되고 저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라도 넣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정말로 밥에 뭘 넣으신 겁니까? 후천적으로 알러지 증상이 생긴다고 해도 환자분처럼 이렇게 극심한 증상을 보이려면 섭취량이 엄청났을 텐데 대체 뭘 넣으신 거예요? 의사의 물음에 둘은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그 꼴을 보던 제가 가방에서 챙겨온 갑각류 분말 가루를 꺼내 보여줬죠. 그게 뭐냐면요, 선생님. 이거예요. 건새우 게 분말. 어머님, 대체 이걸 얼마나 때려 넣었으면 갑각류 알러지는 전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쇼크가 올 만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먹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원래는. 제가 알러지 때문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알면서 진짜 그걸 원한 거였어요? 저 사람이니까 이 정도로 그쳤지. 난 응급차 도착하기도 전에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요. 그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너 이건 어디서 난 거야? 난 이런 거 본 적도 없는데 대체 이걸 내가 언제 넣었다고 그래? 왜 생사람을 잡니 너?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다 나네. 저는 제가 운이 참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 이게 있는 걸 보면 제가 그렇게까지 박복하진 않나 봐요. 전 의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열어 녹음된 걸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이따 밥 먹을 때 제 거에 이거 살짝 넣으면 아주 난리가 날 거 아냐. 제 알러지 있어서 우리가 딱 잡아떼면 쟨 거기 뭐가 들어갔는지 상상도 못할 거고. 그럼 그때 대체 뭘 했길래 그 지경이 되도록 방치를 했냐. 뱃속에 애도 간수 못하고 뭐 하는 짓이냐. 일도 간다, 돈도 다 잃어. 우리가 저 혼자 편히 쉬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애 하나 못 품는다고 그렇게 몰아서 내쫓으면 돼. 엄마! 왜? 왜?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못됐다 이거야? 아니, 엄마, 진짜 천재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야! 너 뭐야? 이게 뭐야? 녹음 내용을 다 들려주기도 전에 시모가 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시더군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거 나 아니야. 저 아니에요 선생님. 야, 너 이거. 야, 너 언제 이걸 녹음했어? 어? 대체 언제? 아니, 엄마,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뭐 둘이 뭔 꽁트 찍으세요? 둘이 가서 입이라도 맞추고 오실래요? 변론 준비할 시간 드려요. 혜인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네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주장하게? 뭘 어떻게 말해야 이 녹음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 네 나쁜 머리로 아무리 굴려봐야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아이디어 몇 개 던져줘?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가 있을까? 아, 이거 어때? 이게 딥페이크 보이스라고 주장하는 거야. 내가 너랑 니네 엄마 목소리를 교묘하게 기계로 만들고
가짜 대화 내용을 만들어서 널 모함하는 거라고. 왜? 별로야? 아무래도 그치? 내가 그걸 무슨 수로 순식간에 뚝딱뚝딱. 말이 안 된다, 그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이건 어떠니? 너희 둘이 이런 대화를 한 건 맞는데 사실은 이게 연극이라고 말하는 거야. 니네 엄마랑 네가 사실은 연극 배우고 이건 사실 연극의 일종이야. 야, 안 되겠다. 너무 짜친다. 뭐 어떻게 만들어주려고 해도 너무 짜쳐. 안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낫겠는데? 강혜인, 너 진짜... 야, 너 지금 누구 놀리냐? 그리고 너 우리 대화 마음대로 엿듣고 막 녹취하고 그러니? 이야,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하겠니, 이거? 솔직히 말해봐. 너 뭐라도 하나 걸려라 하고 일부러 녹음하고 다녔니? 이러고 녹음까지 하는데 뒤에서 무슨 짓은 더 못하겠어. 안 그래? 내가 내 집에서 샤워는 제대로 하겠니? 네가 혹시 뭐 몰래카메라라도 숨겨뒀을까봐? 버젓이 자기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뻔뻔하게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는 시무가 기가 막혔죠. 일부러 녹음을 했냐고요? 제가 어쩌다 이 녹음을 얻은 줄 아세요? 만삭이라 호흡이 너무 안 돼요. 어머님이 이딴 거, 내가 먹을 밥, 내가 먹을 국에 안 집어넣어도 저는 이미 알러지 올라온 것처럼 숨쉬기가 충분히 힘들어요. 수면 중에도 무호흡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 갔더니 그러다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고. 잠잘 때 항상 휴대폰으로 수면 상태 녹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낮잠 자면서 또 무호흡이 얼마나 되나 보려고. 근데 이런 게 녹음될 거라고 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 뒤에서 둘이 이런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을지 알았겠냐고요? 여보, 혜인아,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말도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말렸어야 하는데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돌았어. 나도 요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네가 스트레스를 받아? 아, 내가 배 나오고 미련하고 둔해져서 스트레스였니? 네 애 가진 와이프가 여자로는 안 보이고 미련 맞은 곰탱이 어떻게 떨쳐내냐 고민하는 그게 스트레스였어?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왜? 다 네가 한 말이잖아. 다시 들려줘? 시모가 쳐서 떨어뜨린 제 휴대폰을 주워들고 병원을 나오며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들 둘 내가 가만 안 둬. 당장 고소할 거고 오늘부로 이혼이야. 니들 나 쫓아낼 작정이었으니까 내가 먼저 내 발로 나가줄게. 그렇게만 남기고 나오니 둘이 기겁하며 저를 따라 나왔죠. 여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한 번만 들어줘, 어? 무슨 할 말이 있어? 더 할 말이 남았어? 미안해. 사실은 그래. 그런 대화한 거 맞아. 엄마 말에 잠깐 나도 혹해서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내가. 당신이 알러지 한번 오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지 아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넣을 생각은 정말 아니었거든. 약간만, 아주 약간만 넣어서
너 좀 정신이나 차리게 해주려던 거였지. 그래. 성원이 말이 맞다. 뭐 우리가 진짜로 널 어떻게 해서 쫓아내려고 했겠니? 우리가 뭐 정신 나간 인간들도 아니고 진짜 조금 넣어서 그냥 좀 핑계나 만들 생각이었어. 근데 어쩌다 보니 양이 너무 들어가긴 했는데 이미 녹음된 증거가 다 있고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상황인데도 발뺌을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당신들 둘 내가 가만히 안 놔둬. 지금까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날 이 지경까지 내모나 했는데 이렇게 천운이 맞아떨어지는 날이 오네. 정황 증거만 있다 이렇게 확실한 물증까지 나와주다니. 아주 고마워요. 끼케야 협의 이혼으로 끝날 뻔한 일을 이렇게 고소 엔딩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시다니. 내가 아주 고마워서 절이라도 할 판이네? 어?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어? 나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래.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나라도 용서 못해. 그치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잘할게. 내가 앞으로 갚을게. 뭐 그런 소리 하려는 거면 집어치워. 너 어차피 나한테 맘 없잖아. 나도 마찬가지거든? 피차 같은 맘인데 굳이 끌 거 없잖아. 시간만 아깝게. 그리고 고소는 두 모자한테 다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시고. 예, 그래. 이혼은 하자. 이혼은 어차피 우리도 원하던 거니까. 근데 고소만은 제발 참아주라. 너 그래도 내가 시엠이고 얘가 남편인데 고소까지 가면 너도 마음 복잡하고 시간만 아깝고 그렇잖니. 안 그래? 전 괜찮아요. 제가 이미 마음 복잡한 진 오래됐고 아시다시피 요즘은 남는 게 시간이라서요. 어떻게 회유해도 안 먹힐 것 같으니 그제야 마음이 바빠졌는지 시모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남편의 바지가랑이도 잡아당겨 제 옆에 무릎을 꿇리더군요. 이렇게 하자. 이혼 순순히 해주마. 위자료에 아이 양육비까지 다 주마. 그러니까 고소만은 말하다오. 그거 고소했다가 빨간 줄 끄이고 나중에 애가 그것까지 알게 되면 애한테 좋을 것도 없지 않겠어? 안 그러냐? 아빠가 엄마 해치려고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 거 기록으로 남겨서 좋을 게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마무리하자. 응? 돈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근데 그 전에 과정이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뭐? 뭐가 빠져? 사과? 사과가 빠진 거 맞지? 맞네. 엄마, 빨리 미안하다고 해. 난 여러 번 했잖아. 그래. 나도 미안하다. 네가 아무리 돈 잃고 직업 잃고 배기 싫어져도 그런 짓은 하는 거 아닌데 내가 너무 드라마 영화를 많이 봤나 보다. 미안하게 됐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진짜 미안해. 우리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보. 일단 알겠고요. 고소를 할지 말지는 좀 더 고민해보고 연락드리죠. 참, 집은 오늘부로 공동명의 해제고 내 명의로 교체될 거야. 짐 챙겨 따로 보낼 테니까 오늘은 그냥 바로 니네 엄마 집으로 돌아가면 돼. 오케이? 전 고소 여부를 두고 오래 고민하다
결국 고소만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그들을 용서해서는 아니었고요. 위자료와 양육비나 제대로 챙겨받자 싶었기도 했고 아이 걱정이 안 됐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인간 그 집안과는 절대 엮이고 싶지도 않고 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어쨌거나 태어날 우리 아이의 아빠란 사실은 변함없으니 괜한 상처를 아이에게 남기고 싶지 않단 마음이었죠. 결국 이혼 후 전 혼자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키우며 인테리어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 같은 규모로 큰 사업은 못하고 있지만 함께 일하며 끝까지 의리를 지켜줬던 여자 후배와 조그맣게 같이 2인 회사를 차렸어요. 일전에 같이 작업했던 분들의 소개로 여러 건 시공을 맡아 하면서 더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만큼 곤두박질 쳤던 제 인생이 어느덧 다시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들고 봄바람이 일렁이고 싹이 돋아나고 있네요. 끝일 줄 알았다가도 또 시작되고 바닥을 쳤다가도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게 인생이구나 하고 배워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떤 힘든 시련이 와도 늘 다시 볕이 들 것을 잊지 말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전 정말 파란만장한 경험 끝에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힘든 시련에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길.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시련을 되도록 겪지 않으시길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